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부두목이라고 언급한 사람으로 보이는 최경환에 대해서 드디어 검찰이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이야기한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은 친박 실세인 최경환과 대구고등학교 동기로 절친이라고 합니다. 홍완선 본부장은 2013년 11월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맡을 당시부터 잡음이 많았는데요. 그는 하나금융투자부사장, 하나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주로 은행에서 법인연금을 영업을 해왔는데 이 때문에 500조 이상을 굴리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는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경환이 작용을 해서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 됐다 이러는데요. 이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상관인 최광국민연금 이사장과 충돌을 했습니다. 이때 독립을 하라고 지지했던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최의원입니다. 결국 2015년에 이런 삼성의 물산의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던질 때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지멋대로 하려고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떨어져 놓으려고 한 거죠. 즉 국민연금에서는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관장을 하지 말고 연금이나 열심히 받아내라 국민들한테 이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최광 이사장과 홍완선 본부장, 최광 이사장이 훨씬 상관이죠. 그런데 이 이재용을 합병 주총 2주 전에 홍완선이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광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홍완선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했지만 홍이 버티면서 권력 실세를 비호를 받는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결국 최강 전 이사장이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지난해 10월 그만뒀죠. 이 부분에 최경환이 관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바다했지요. 그런데 박 대통령의 3자 뇌물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를 상대로 한 롯데 면세점의 사업승인 청탁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롯데 면세점이 미래재단에 28억을 출연했는데 검찰은 그에 앞서 롯데그룹 고위 임원과 최경환 의원 당시 경제부총리 사이에 접촉한 정황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했던 특수사부에서 롯데 면세점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는데요. 여기에 롯데 고위 임원이 지난해 하반기 롯데 면세점 사업 승인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을 접촉했다는 내용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롯데 면세점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 소공동점은 지켜낼 수 있었지만은 송파 잠실 롯데 월드타워점은 이렇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세 곳의 면세점을 다시 주기로 했고 롯데는 다시 기회가 생겼고요. 사업자로 이 내달에 이렇게 다음 달에 이 발표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롯데 면세점이 미래재단에 28억을 냈고 이것이 사업 승인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 그리고 롯데는 K스포츠에도 70억을 냈다가 전반적인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돌려받았습니다. 올 상반기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쯤 갑자기 최경환이 롯데 측에서 50억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되고 최경환 의원은 이를 부인하면서 언론사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더 이상 수사도 없었고 검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검찰 첩보로 전해진 이 소식의 정보의 발원지는 롯데그룹 내 신회장 핵심 측근이라고 이렇게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 아까 말한 거기죠. 에서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각종 첩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신 회장 측에서 최 의원에게 50억을
건네갔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돈을 준 쪽에서 나온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롯데그룹의 사정에 밝은 그룹 관계자 B씨는, 이건 아시아투데이 보도입니다.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후 그룹 내 핵심 수뇌부들 간의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최경환 의원 이름이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우리가 돈 풀인 사람들이 뭔가 도와줘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입을 닫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최 의원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왜 롯데그룹 내 신동빈 회장 측근들만 모인 자리에서 오간 정보가 외부로 발설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롯데그룹이 처한 특수성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 과거 다른 재벌기업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다른 재벌기업 회장들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로 절대량의 회사 주식을 보유했던 것과 달리 신 회장은 겨우 1.4%의 단독 지분을 보유한 데 그쳐 지분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이 롯데 신씨 일가에서 아버지와 아들 형제 간의 싸움이 나고 있는 이유가 실제 주인은 일본에 롯데에 자본을 투자한 다른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L1부터 L12까지의 이 페이퍼 컴퍼니 홀딩 지주회사들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리인들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받고 또 형제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롯데를 소유해 왔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동안 이 롯데의 경우 이 스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 등 그동안 신 회장을 지지해준 일본 측 핵심 인사들이 계속 신 회장을 지지해줄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 회장의 측근 인사들이 서로 상대방 측의 비리 사실을 그룹 외부나 수사기관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결국 이 최경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아시아투데이가 보도를 했는데요. 롯데그룹의 핵심 본부장은 그룹 내 식사 자리에서 내가 누구한테 큰돈이 얼마가 가고 그런 거 모를 위치에 있지 않다 하면서 최경환 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며 금액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아시아투데이에 아직 삭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요, 최경환 의원이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거 아닙니까?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검찰은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거고, 지금 이 검찰이 롯데그룹, 삼성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검증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마당에 과거에 나왔던 이 50억 수수설 의혹까지를 포함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제목이 롯데 최경환 접촉 정황이라 했으니 과거에 이런 보도가 나갔던 부분과 관련해서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늦어도 12월 9일, 빠르면 12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지금 더민주당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선 총리 부분을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 혼란스러웠던 사안들을 정리해 가겠다. 총리 추천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 탄핵에 집중하겠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여태까지 야당들은 한마디로 헛발질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총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것은 황교안이 안 될 딱히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3당과 상의를 해보겠다. 저는 임종용을 철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김병준도 철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일호가 탄핵 정국에 맞는지 임종용 체제로 가는 것이 맞는지 상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인사 문제를 분리 대응하고 경제부총리 인승 문제는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해석된다. 그러면 뭐 임종용을 그대로 밀어가겠다라는 것인지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국가가 이래 혼란스러운데요. 이 혼란에 야당이 각자의 욕심을 가지고 더 부추기고 있고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야당 또한 박근혜 이 정국의 와중에서 피할 수 없는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 대표는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농성 해지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잘하고 있는데 뭔 농성을 합니까? 이제 검찰이 불이 붙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을 안 해도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결국 재벌, 언론, 검찰,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바로 최순실 게이트의 비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장악돼 제대로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말들이 똑같아지고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요, 정치 권력, 검찰, 언론, 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탄핵 신중론을 버리고 속도전을 주문을 했고, 뭐 옛날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하게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이런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말들을 가지고 이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뭐 문재인 대표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면 대통령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우간, 저는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정치 권력과 뭐 검찰, 얼마 전까지의 검찰, 그리고 일부 언론, 재벌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 정치 권력에 문재인 대표나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고 과거의 노무현 정권 또한 이런 재벌과 연관된 특권 카르텔의 일부였다라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탄핵은 빨리 깔끔하게 총리와 관계없이 속도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